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독일의 히틀러는 처칠이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한숨을 내뱉었다고 하는데, 총리 자리에 오른 처칠의 눈앞에는 난관이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군이 아르덴 삼림지대를 돌파하면서 프랑스군은 전멸하다시피 했고,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군 30만 명이 됭케르크에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처칠은 해군 본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 영국 왕실해군은 영국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됭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영국군 30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6월 4일 처칠은 하원에서 됭케르크 철수 작전을 보고하면서 특유의 자신감에 찬 어조로 명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프랑스 땅에서 싸우다 안 되면 바다에서 싸울 것이고, 바다에서 싸우다 안 되면 더 굳센 결의로 힘을 내서 공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섬나라 영토를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싸울 것이고, 저우자들이 상륙할 때 싸울 것이며, 벌판에서 거리에서 산속에서 싸우더라도 죽어도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우리 섬 전체가 정복되고 국민이 기아에 시달린다고 해도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수개월 동안 처칠은 혼신의 힘을 다해 전무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8시에 집무실에 출근하여 비서를 데리고 해군 본부와 육군 본부를 분주히 오가며 사무를 처리했고, 오후에는 런던의 전투기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진척 과정을 살폈습니다. 밤에는 참모와 후방 병참 보급을 책임지는 담당자들과 연달아 회의를 열어 새벽 3시가 돼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전시 내각을 꾸려가는 동안 처칠은 단 한순간도 손에서 시가를 놓지 않았는데, 하루에 15개에서 30개에 이르는 시가를 태우며 조국 수호에 골몰했습니다. 1940년 8월 독일의 영국 공습이 시작됐는데, 영국과 독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처칠은 과감히 작전 지휘권을 공군 지휘관에게 넘긴 뒤 자신은 독일 폭격기가 폐허로 만든 도시 시가지를 시찰하고 열정적인 연설로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방공호나 지하실에 숨어 독일 공군의 공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법이 없었는데, 고집스럽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처칠도 독일 공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폐허가 된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며 처참한 광경에 수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노고에 감사의 뜻으로 여공이 시가 한 개비를 건네주었을 때도, 독일 공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공군 조종사의 일서를 읽었을 때도, 굶주린 시민이 해모위로 배고픔을 달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영국 공군은 독일 공군의 공습을 막아내면서 히틀러의 영국 상륙 작전은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독일과 영국의 공중전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독일의 침공 작전을 완시켰지만 전반적인 전세는 영국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으로 처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해줄 우방국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칠은 미국의 원조가 그 무엇보다 절실했는데, 처칠의 어머니가 미국 태생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처칠은 자신을 절반은 미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미국은 거대한 연료통이라 반파시스트 전쟁에 필요한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사적인 서신을 교환하며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럽 대륙이 나치의 군화에 짓밟히는 비참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처칠은 미국으로부터 수십 대의 구축함과 전투기 구매에 성공했는데, 같은 해 8월 처칠은 해외에 있는 영국 해군 기지 여러 곳을 미국에 빌려주는 대신 가장 필요했던 구축함 50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환은 얼핏 보면 믿지는 장사 같았지만 실상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첫걸음이었는데, 1941년 3월에 루스벨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속되어 온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무기대여법을 제정했습니다. 7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와 탄약을 영국의 무상으로 원조하면서 국제 정세에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영국과 소련은 이 법안 덕분에 최소 60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에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다는 소식에 처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강력한 맹방이 하나 더 생긴 셈으로 처칠은 즉각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대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칠은 공산주의를 극도로 경멸했으며 러시아 10월 혁명 때에 무력 개입을 해서라도 공산주의 혁명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지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소련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히틀러를 괴멸시켜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히틀러가 지옥을 침공한다면 나는 의회에서 지옥의 악마들을 구원하기 위한 연설을 할 것이다. 영국과 소련은 공동작전 협정에 서명했고 1942년 5월 25일에 양국은 영소 동맹 조약을 체결했는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해 미국 태평양 함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에 처칠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어리석은 행위로 이제 미국의 참전은 시간 문제가 됐기 때문으로 그날 밤 처칠은 전쟁이 발발한 이래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에 처칠은 워싱턴에 도착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오후회담을 진행했고 1942년 1월에 미국, 소련, 중국을 포함한 26개 연합국은 대서양 헌장을 기초로 연합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총동원해 협력체제를 이루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군대와 싸울 것이며 적국과 단독 강화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대세가 연합국 측으로 기울어져 승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1942년 11월에는 몽고메리가 북아프리카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1943년 10월에는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성공을 거두고 1945년 4월에는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소련군과 연합군이 엘베 강에서 맞닥뜨렸습니다. 그 결과 4월 30일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5월 7일에 마침내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며 그 다음 날인 5월 8일 처칠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서 처칠의 전시 내각도 마침표를 찍었는데 1945년 7월 5일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칠과 보수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세웠기에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자신만만했으나 선거 결과 보수당은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전쟁 지도자로서 처칠에게 환호를 보냈지만 처칠의 보수적인 국내 정책보다는 노동당의 개혁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고 7월 26일에 처칠은 정식으로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1946년에 미국을 방문할 처칠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연설했는데 이때 그가 언급한 철의 장막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에서 냉전의 시작을 상징하는 정치적 용어로 널리 인용되었습니다. 1951년의 선거에서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처칠은 다시 총리로 선출되었고 195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1955년 4월 5일에 건강상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했고 1965년 현명 9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왕족외에는 금세기 최초로 국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조사를 보냈는데 그의 연구는 하원의장, 보수당, 자유당, 노동당의 당수와 해군, 육군, 공군의 3군 참모가 호위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끝난 뒤 그의 유해는 영국 국민의 애도 속에서 블레넘군 근처 교회 묘지에 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묻혔는데 이로써 한 세기를 풍미한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